안녕하세요. 예. 오늘 6강인제 여러분 스터디 한번 해볼게요. 어, 어제까지 이제 명의대여자 책임을 했잖아요. 명의대여자 책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이제 스크린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제 상업등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업등기는 중요한 문제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됐는데요. 그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상업등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몇 곳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공시제도 뭐 필요성 이런 것들 다 큰 의미가 없고요. 등기 사항도 그렇고요. 절차도 그렇고 사실은 상업 등기의 효력이 의미가 있습니다. 효력이 선택형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사량의 부분 논점으로 우리가 몇 줄 써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상업등기 효력은 등기 전과 등기 후가 효력이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쟁점이 된다면 부실등기의 효력 문제, 그죠? 공신력이 있는 데는 부실등기 효력 문제, 그런 거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되는 어떤 등기 효력에 대한 것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등기 효력은 이제 원칙적인 부분이 있고요, 예외적인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등기 효력 그러면 딱 좀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확보적 선언적 효력이 있습니다. 있죠? 있고 이건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등기 효력과 관련해서 검토되는 부분이 공신력이죠. 공신력. 우리 부동산 등기 공신력 인정됩니까? 되지 않죠. 왜냐하면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상법도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옳은지 따지지 않습니다. 소리만 완벽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신력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관계에 관계없이 신뢰한 자에게 등기된 들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기 믿은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추정력 문제인데, 추정력 문제는 사실상 추정력과 법률상 추정력을 나눠볼 수 있는데, 사실상 추정력은 일단 등기되면 일단 제대로 등기되었다라고 보는 것, 이런 보는 것, 그죠? 이런 사실상 추정력은 상업 등기도 인정됩니다. 그런데 법률상 추정력, 다시 말하면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등 책임의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법률상 추정력은 원칙적으로 상업 등기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 정도 일단 알아두시고, 판례에 따라서 공신력이 인정되느냐에 대한 사안을 보면 요거죠. 합자에서 사원 지분에 대해서 등기가 됐는데 사실 그 부실 등기였어요. 근데 그 부실 등기를 믿고 그 사원의 지분을 양수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부실 등기 잘못된 거야. 나는 등기 보고 믿었다.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런 판례죠.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에 이사 감사가 등재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된 적법한 이사 감사로 사실상 추정됩니다. 알겠죠? 사실상 추정됩니다. 이런 거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원칙이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뭐냐면 법률상 추정력이 인정되는 게 있고 예외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되는 게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법률상 추정력이 인정되는 게 뭐가 있냐면 타인의 등기된 상호 있죠.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데 있죠. 이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추정해 줍니다. 그래서 상호권을 가진 자가 원래 여러분 아시죠? 상호권은 등기되지 않더라도 보호되는 거 아시죠? 권한이 인정되는 거 아시죠? 근데 등기를 하게 되면 상호권이 강화된다고 하잖아요. 그 강화가 뭐냐면 침해된 자에 대해서 내가 부정한 목적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이 등기된 상호를 사용하게 되면 부정한 목적으로 법률상 추정되기 때문에 이 부정한 목적을 상호권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인 타인의 등기된 상호를 사용한 자가 나 부정한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예외적으로 그래서 인정된다는 법률상 추정이 인정된다는 알아두시고 예외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부실 등기 있죠.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사실과 다르게 등기한 사항이 있잖아요. 이 등기한 자. 이 등기한 자는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등기된 부분에 대해서 선의인 제3자에는 대항을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믿은 상이하게 등기된 내용을 믿은 선의자에게는 대항을 못한다는 거죠. 믿은 자를 보호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신력을 갖게 되는 거죠. 하여튼 요거 여러분이 정리를 좀 잘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 이거와 관련되는 문제를 이번에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면 상업 등에 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핵습니다. 기업권 보시면 법인 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된 적법한 이사 감사로 추정한다. 이게 무슨 추정? 사실상 추정. 알겠죠? 그 다음 니은번. 등기 신청권자 스스로 등기하지 않았다. 원래는 신청권자 등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 있는 사유로 만약에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책임져야 되죠. 이 판례 조심해야 돼요. 책임 있는 사유로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관여했거나 부실 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방치했다는 거죠. 이 정도는 뭐예요? 고의로 봅니다. 고의 과실로 봅니다. 이런 등기 신청권자의 고의 과실로 부실 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죠. 특별한 사정. 관여했거나 방치한 경우죠. 이럴 때는 등기 신청권자에 대해서 상법 39조에 의한 부실 등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해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디귿번 가볼게요. 주식회사 법인 등기의 경우 법인 등기입니다. 회사는 대표자를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 맞죠? 근데 등기 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이기 때문에 취소되는 주총 결의에 의해서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 이거는 부실 등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실 등기에 해당됩니다. 알겠죠? 이제 다음번에 보는 사례를 보면 더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총이 있단 말이에요. 주총을 했어요. 이사 선임을 위한 주총회를 했는데, 이사가 선임됐습니다. 선임됐는데, 이 주총이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주총이 잘못되었다라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 어때요? 소급해서 어때요? 선임된 거. 만약에 이사 선임된 게 있다면, A가 선임됐다면, 이 A는 처음부터 어때요? 이사가 아닌 걸로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사가 이렇게 지금 주총하고 난 다음에 등기했겠죠. 등기하고 이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 값,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A로 이사 선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A가 등기돼 있으니까 A가 이사로 보고 갑이 거래를 했단 말이죠. 취소되기 전까지. 그렇죠? 이렇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무슨 등기? 사실은 부실 등기가 맞는 거죠. 잘못된 등기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잘못된 등기이기 때문에 알겠죠? 잘못된 등기이기 때문에 갑은 부실 등기 믿은 거죠. 믿은 자, 선의 제3자. 부실 등기로 보기 때문에 믿은 자로 갑은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기는 39조의 부실 등기로 보는 것이죠. 그렇죠? 1번 한 명회사의 경우 부실 등기를 한 사실이나 이를 방치한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대표 사원을 기준한다. 알겠죠? 대표 사원을 기준한다. 맞습니다. 고의 과실 유무는 대표 사원을 기준한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등기 신청권자를 우리가 대표자로 보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판례는 이렇게 합니다. 대표 사원이 사망해서 유고됐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업무 집행자가 따로 있어요. 있다 하더라도 그 자를 고의 과실의 유무의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 정도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건 디귿번이고 나머지 다 맞는 거죠. 이렇게 풀어나가는 건데
제가 한번 풀어드렸네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한 문제 더 풀고 오늘은 스터디를 마무리하겠습니다.